고구려 동북쪽 차디찬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장대한 산맥 사이로 안개가 내려앉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었다. 그날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는 강인한 울음소리로 산천을 울렸다. 마을 어르신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 아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별이로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을지. 훗날 살수대첩의 영웅이 될 사내였다. 을지가 3살이 되던 겨울, 살인적인 한파가 온 마을을 덮쳤다. 짐승들도 숨죽였고 사람들은 굶주렸다. 그러나 을지는 추위 속에서도 울지 않았다. 두 눈만 더욱 또렷하게 빛났다. 할아버지는 아기 을지를 품에 안고 말했다. 이 아이는 칼바람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을지는 겨울을 견디며 알게 되었다. 세상은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5살 을지는 장난감 대신 돌을 쥐고 놀았다. 뾰족한 돌멩이를 주워들고 나뭇가지를 겨냥했다. 쓱! 나뭇가지는 정확히 꺾여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다. 그 어린 손에서 이미 전사의 기질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을지의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운명은 칼과 함께할 것이다. 10살이 된 어느 날, 을지는 산속에서 검은 망토를 두른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매일 밤 을지를 데려가 수련시켰다. 창술, 검술, 지형 파악, 은밀한 이동. 을지는 피가 터지고 손이 찢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살고 싶다면 배워라. 죽고 싶다면 돌아가라. 을지는 배웠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 어느 날 밤 노인은 을지를 높은 언덕으로 데려갔다. 저 별을 봐라. 별들은 끝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노인은 가르쳤다. 북극성의 위치, 별자리로 계절을 읽는 법, 별빛으로 방향을 잡는 법. 을지는 밤하늘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것은 훗날 그를 살리고 나라를 구할 지식이 되었다. 12살 을지는 강변에서 사슴을 사냥하다. 우연히 시체를 발견했다. 수나라 척후병. 이미 고구려 땅을 넘보던 자들이었다. 을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그 시체를 조사했다. 갑옷의 재질, 무기의 형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 소녀는 느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14살 을지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강해져라. 그리고 내 힘을 헛되이 쓰지 말거라. 그날 이후 을지는 더 치열하게 수련했다. 어린 마음에도 자신의 운명을 느끼고 있었다. 15살 을지는 마을에 침입한 산적들과 맞섰다. 혼자였다. 창 한 자루와 결연한 눈빛만 있었다. 산적의 우두머리는 비웃었다. 꼬맹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순간 창이 번개처럼 뻗어 산적의 심장을 꿰뚫었다. 남은 자들은 도망쳤다. 을지는 처음으로 알았다. 나는 싸울 수 있다. 그 무렵 고구려 북방에서는 잦은 충돌이 있었다. 을지는 군에 자원하지 않았다. 대신 부상병들을 찾아가 말을 걸었다. 전투 방식, 수나라의 특징, 약한 지점. 을지는 병사들을 통해 수나라 군대의 실상을 익혔다. 배우고 적어두고 다짐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16. 어느 날 을지를 가르치던 노인이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단 한 줄. 때가 오면 내가 알게 되리라. 을지는 홀로 남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미 스스로를 단련했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그 바람 속에 을지는 느꼈다. 곧 시대가 나를 부를 것이다. 수나라. 중국 대륙을 통일한 문제와 양제는 이제 북방으로 눈을 돌렸다. 양제는 말했다. 동쪽 끝 고구려, 그 오만한 나라를 굴복시켜야 한다. 수십만 대군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고구려의 국경에서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을지문덕은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평양성. 고구려 왕 영양왕은 중신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수나라가 침략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아닙니다. 외교로 풀어야 합니다. 의견은 분분했다.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을지문덕이 나섰다. 싸우지 않고 지킬 수 있다면 최상이지만 싸워야 한다면 이기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을지문덕은 병서를 손에 쥐었다. 손자병법, 오자병법, 고구려의 토착 전술서까지 익혔다. 적을 혼란스럽게 하라. 전장을 이끄는 것은 기만이다. 이기지 못할 싸움은 피하라. 그의 머릿속엔 전쟁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병사가 아닌 지휘관의 눈이었다. 을지문덕은 북방 초소에 배치되었다. 소규모의 척후대, 고립된 전초기지. 그곳에서 그는 병사들과 함께 자고 같이 훈련하며 지형을 익혔다. 밤마다 그는 산을 오르며 속삭였다. 이 땅을 지켜내야 한다. 을지문덕은 야간 정찰에 능했다.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이 두려워할 만한 흔적을 남겼다. 말굽 뒤집기, 불씨만 남기기, 피 묻은 깃발만 세우기. 수나라 병사들은 고구려 경계선을 귀신 들린 땅이라 불렀다. 수나라 군은 드디어 대군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 수 무려 100만. 고구려는 두려워했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고요했다. 그는 말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몰아넣을 땅이 필요합니다. 그의 눈은 이미 살수를 향하고 있었다. 을지문덕은 훈련장을 만들었다. 그곳에서 병사들과 실제 전투와 같은 연습을 했다. 산악 전투, 매복과 후퇴, 유인과 재배치. 병사들은 처음엔 불평했지만 곧 그의 전술이 무엇인지 느끼기 시작했다. 이 장군은 싸우는 법이 아니라 이기는 법을 아는 자다. 을지문덕은 첩자들을 양성했다. 수나라 진영에 위장 병사를 들여보냈다. 수양제는 성격이 오만하답니다. 수군은 물에 약하고 보급이 길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전장을 뒤흔들 수 있었다. 을지는 알아차렸다. 승부는 칼이 아니라 판단에서 갈린다. 을지는 수도로 불려갔다. 왕은 그에게 말한다. 을지 장군, 그대에게 고구려의 운명을 맡기고자 한다. 그리고 왕은 대수장군 직함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그냥 장군이 아니었다. 고구려 육군 최고 지휘관. 그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수나라 군대가 드디어 국경에 도달했다. 말굽소리, 깃발, 화려한 무기들. 백성들은 떨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그들이 내 장기판 위에 오를 차례군.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의 황제 양제는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새기고자 했다. 나는 진시황보다도 위대한 제국을 남길 것이다. 그 야망의 방향은 동쪽 고구려였다. 수양제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공을 거부한 야만국이라며 선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명성과 권력. 양제는 전례 없는 대규모 원정군을 준비했다. 강남에서 북방까지 각지에서 징병된 수십만 군대. 물자만 수천 톤. 말과 배, 공성무기까지 이어졌다. 장군들은 입을 모았다. 이제 고구려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 고구려는 고립되어 있었다. 백제는 냉담했고 신라는 오히려 수나라에 호감을 보였다. 을지문덕은 백제에 사신을 보냈다. 오늘 고구려가 무너지면 내일은 백제가 무너질 것이요. 그러나 답장은 없었다. 그는 결국 외교적 도움 없이 스스로를 준비해야 했다. 수나라 대군의 소문이 돌자 평양의 시장은 한산해졌고 농부들은 곡식을 숨기기 시작했다. 병사 모집에 응하지 않으려는 자들도 많아졌다. 그때 을지문덕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두려운가? 그러나 두려움 속에 도망친 자는 결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 그의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다. 고구려 왕 영양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수나라에 사절을 보내 항복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전을 준비할 것인가. 결국 그는 외쳤다. 고구려는 그 어떤 황제에게도 무릎 꿇은 적이 없다. 왕은 을지문덕을 전권장군으로 임명하며 말했다. 그대의 칼이 고구려의 방패가 되어주오. 을지문덕은 병사들을 모아 말했다.
우리는 수나라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다. 수나라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다. 그는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다. 살수는 함정이다. 보급로는 무기다. 지형은 아군이다. 그의 전략은 정면 대결이 아니라 유인과 분산이었다. 고구려 내부에도 수나라의 돈에 매수된 자들이 있었다. 병영에 누군가가 불을 지르고 훈련 중 병사들이 실종되었다. 을지문덕은 날이 선 눈빛으로 외쳤다. 나라 안의 적을 먼저 처단하라. 그는 철저히 내부 단속을 하고 모든 간첩을 추려냈다. 고구려 군은 다시 하나로 뭉쳤다. 수나라 선봉대가 대동강 인근까지 접근했다. 을지문덕은 군대를 분산 배치하고 기습과 후퇴를 반복했다. 왜 후퇴만 하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살수를 향하고 있었다. 기적처럼 백제로부터 답신이 도착했다. 짧은 말 한마디. 살아남는 자가 다음을 이끈다. 을지문덕은 그 말에서 연합이 아니라 독자 생존의 결심을 읽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고구려는 홀로 싸운다. 그러나 혼자 쓰러지진 않을 것이다. 병사들은 물가를 지나며 떨고 있었다. 갑옷은 낡았고 화살은 부족했다. 하지만 그들은 믿었다. 장군이 있다. 을지 장군이. 을지는 말없이 살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곁에는 긴 병참 노선, 복잡한 지형, 깊은 수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수나라의 거인이 이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올 것이다. 수나라의 선봉대가 압록강을 넘고 있었다.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검은 깃발을 든 고구려 병사들. 선봉장 우문술은 코웃음을 쳤다. 그저 작은 나라의 마지막 발버둥일 뿐이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알고 있었다. 이 작은 깃발 하나가 그들의 전진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을지문덕은 싸우지 않았다. 대신 퇴각을 반복했다. 수나라 군은 말했다. 고구려군이 겁을 먹었다. 하지만 그 후퇴는 계획된 유인, 살수로 향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수나라 군은 병력이 많았다. 그러나 지형은 익숙하지 않았고 고구려의 기습은 예측할 수 없었다. 밤마다 화살이 날아들고 보급로는 끊기고 말은 쓰러졌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불안이 퍼졌다. 우리는 진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삼켜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을지문덕은 장수들을 모아 말했다. 우문술의 성격은 오만하다. 그를 밀어넣고 쪼개고 고립시켜라. 그는 각 부대에 명령을 내렸다. 매복을 세 곳에 배치. 퇴각 경로는 좁고 구불진 골짜기로 유도. 병사들에게 철저한 침묵 훈련 지시. 그날 밤 평양성보다 조용한 곳은 고구려 군영뿐이었다. 수나라 군은 모래 언덕을 넘고 또 넘었다. 병사들의 발은 부풀고 말의 다리는 피투성이가 되었다. 보급 물자는 줄었고 강은 멀어졌다. 그러나 우문술은 말했다. 곧 평양성이다. 을지문덕은 이미 도망쳤다. 그 순간에도 을지문덕은 병사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을지문덕은 기발한 전술을 썼다. 가짜 평양성을 세운 것이다. 언덕 너머로 성처럼 보이는 나무 구조물, 타는 연기, 허수아비 병사. 수나라 군은 함성을 질렀다. 적의 평양성이다. 돌격하라. 그리고 그들이 들이닥친 순간 양쪽에서 고구려의 화살비가 쏟아졌다. 을지문덕은 또 후퇴했다. 하지만 이번엔 적을 더 깊은 협곡과 살수로 몰아넣기 위한 두 번째 덫이었다. 수나라 군은 조롱했다. 고구려는 달아나기만 하는 겁쟁이군. 그러나 그 말 뒤에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병사들, 창에 맞고 쓰러지는 부장들이 있었다. 수나라의 장수들은 의견이 갈렸다. 우문술 계속 진군하라. 승리는 눈앞이다. 위문달 보급이 없다. 후퇴해야 한다. 을지문덕은 그것을 이미 예측했다. 그는 간첩을 보내 그 분열을 더욱 부추겼다. 고구려는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그 공은 누가 차지합니까? 수나라 내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을지문덕은 조용히 시를 썼다. 그리고 그 시를 우문술에게 보냈다.
신출귀몰하여 적을 현혹하고 허시를 이용하여 병을 피하다. 수십만 대군이 있으나 이기지 못하니 돌아가는 것이 옳을진데 어찌 머물러 싸우는가. 우문술은 그 시를 보고 분노했다. 이놈이 감히 시로 조롱하는가. 그러나 그 분노는 함정으로 향하는 마지막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을지문덕은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병사들은 말없이 무기를 닫고 활을 당겨보며 손의 감각을 익혔다. 장군은 말한다. 이제는 싸워야 할 시간이다. 그의 눈앞에는 살수가 흐르고 있었다. 물이 아니라 피를 기다리는 강. 이제 역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을지문덕은 살수 강가에 서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살수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얕아 보이지만 갑작스레 깊어지는 급류. 하천변에 숨겨둔 말뚝. 진입 후 퇴각 불가능한 좁은 제방. 이곳이 바로 수나라 30만 대군의 무덤이 될 터였다. 수나라 장수 우문술은 신중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평양으로 진군하려 했다. 부하들은 말렸다. 병사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식량도 며칠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쳤다. 적은 도망치고 있다. 지금 멈추면 수나라의 명예는 무너진다. 이 오만이 곧 파멸을 부를 줄 그는 몰랐다. 수나라 조정은 급하게 회군을 명령했다. 장기전에 따른 민심 동요와 군 내부 피로감 그리고 병참선의 붕괴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그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을지문덕은 정보망을 통해 수나라가 후퇴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금이다. 을지문덕은 급히 추격하지 않았다. 그는 기다렸다. 수군의 퇴각 경로가 겹쳐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지점. 살수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 병사들이 지쳐 흩어지는 시점. 그는 완벽하게 무너진 상태에서의 일격을 노리고 있었다. 살수 근처 작은 산비탈. 그곳에서 고구려 정예 기병대가 몰래 집결했다. 을지문덕은 명령을 내렸다. 사기를 꺾고 후퇴를 방해하라. 절대 전면전은 하지 마라. 그리고 밤. 수나라 야영지에 작은 불이 번졌다. 혼란은 커졌고 병사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수나라 군이 살수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앞장선 부대는 강을 건넜고 후미는 아직 물가를 넘지 못했다. 그때 살수 중류에서 고함이 터졌다. 기습이다. 고구려 기병이 강의 양옆에서 튀어나왔다. 화살은 사방에서 날아들었고 강은 피로 물들었다. 우문술은 당황했다. 후퇴로를 정비하라. 좌익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좌익은 이미 매복에 걸려 사라진 상태였다. 수군은 강 한복판에서 포위당했다. 물이 흐르던 곳은 순식간에 절규와 피로 덮였다. 을지문덕은 외쳤다. 지금이다. 전군 돌격. 살수 협곡 깊은 곳. 그곳은 수군이 가장 밀집된 지점이었다. 고구려 군은 좌우에서 심지어 상류에서 강물을 돌려 급류를 만들었다. 수나라 병사들은 빠져나갈 수 없었다. 부딪히고 빠지고 깔려 죽었다. 고구려의 칼은 적을 뚫지 않아도 자연이 그들을 삼켰다. 우문술은 말을 돌려 탈출하려 했지만 그의 부관이 화살에 쓰러졌다. 그제야 그는 알았다. 이 전쟁은 애초에 우리가 진 싸움이었다. 그는 뒤를 돌아봤지만 돌아갈 길은 없었다. 을지문덕은 그에게 시를 보냈다. 너희는 강을 건넜지만 돌아올 다리는 건너지 못했다. 살수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강바닥은 수십만 수나라 병사의 주검으로 메워졌다. 을지문덕은 말없이 강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고구려는 다시 하루를 살았다. 살수대첩. 그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지혜로 강대한 제국을 꺾은 불멸의 기록이었다. 살수의 물빛은 이미 붉었다. 수나라 병사들은 강을 빠져나오려 몸부림쳤지만 주변은 이미 포위되었다. 고구려 군은 화살을 아끼지 않았고 창끝은 거침없이 뻗어나갔다. 을지문덕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다. 살아 돌아간 자가 다시 칼을 들고 오게 두어서는 안 된다.
수나라 장군 우문술은 간신히 말에 올라탔다. 그러나 탈출 경로는 좁고 구불진 길뿐이었다. 그는 잔존병 수천 명과 함께 북쪽 협곡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 길에도 고구려 군의 매복은 기다리고 있었다. 살수 하류, 보급부대와 후미 병력이 고립되어 있었다. 그들은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도 모른 채 식량을 나르고 있었다. 그리고 정오, 산등성이 위에서 고구려의 기병이 돌진해왔다. 반격은 없었다. 그곳은 학살이었다. 살아남은 수나라 병사들은 떨어진 갑옷과 부러진 창을 들고 눈밭을 헤치며 후퇴하고 있었다. 을지문덕은 정의 추격병을 풀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도망치는 자를 살려두지 말라. 초겨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수나라 패잔병은 강을 건너 숲을 지나 계곡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눈길에서도 흔적을 놓치지 않았다. 하얀 대지 위에 남겨진 붉은 자국들만이 그날의 경로를 보여주었다. 살수 전투 이후 수나라의 병참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남겨진 보급소는 고구려 군에 의해 불탔고 후방의 수송로는 끊겼다. 굶주림과 추위가 수나라 병사들을 덮쳤다. 우문술은 외쳤다. 우리는 제국의 군대다. 포기하지 마라. 그러나 그 외침에 대답하는 병사는 적었다. 일부 수나라 병사들은 칼을 버리고 손을 들어 고구려에 항복했다. 을지문덕은 그들을 신문해 수군의 잔존 위치와 경로를 파악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문술이 이끄는 주력 부대는 눈 덮인 계곡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임시 진지를 만들고 멈춰섰다. 하지만 그것조차 을지문덕의 계산 안에 있었다. 계곡 입구에 고구려 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양옆 산에는 매복부대, 뒤에는 추격기병, 포위망 완성. 59화. 함정의 끝. 고립된 수나라군은 결국 저항을 포기했다. 창을 땅에 꽂고 깃발을 내렸다. 우문술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고구려 장군은 누구인가? 그 앞에 말을 타고 나타난 인물, 붉은 망토에 검은 갑옷을 두른 사내. 을지문덕이었다. 두 장군이 마주했다. 우문술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이 전쟁은 그대가 이겼다. 나는 내 오만에 패했다. 을지문덕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대는 병사를 숫자로만 보았다. 나는 이 나라 백성들의 삶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등을 돌렸다. 수양제는 패전 소식을 들었고 분노와 당혹 속에 명을 내렸다. 병사들을 가능한 한 회군시켜라. 작전은 철수한다. 중국 전역의 수나라의 권위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 첫 균열은 살수에서 시작되었다. 을지문덕과 고구려 군은 돌아왔다. 말이 끌고 온 것은 수나라의 깃발. 병사들의 어깨엔 전우들의 혼이 실려 있었다. 백성들은 울었다. 그리고 외쳤다. 을지 장군 만세. 고구려는 살수대첩으로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무기 수천 점, 식량과 군마, 포로 수만 명. 그러나 을지문덕은 모든 포로를 풀어주며 말했다. 죽음을 넘긴 자는 다시 싸우지 않으리라. 그 관용은 또 하나의 승리였다. 중국 본토에서는 살수대첩의 충격이 퍼지고 있었다. 민심은 동요했고 지방은 반란의 기운으로 물들었으며 양제는 점점 고립되었다. 제국의 균열은 살수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왕은 을지문덕을 불러 말했다. 경은 이 나라의 기둥이요. 무엇을 바라오? 을지문덕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다만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기를. 그는 금도 벼슬도 거부했다. 그리고 조용히 전장 너머로 떠났다. 을지문덕이 떠나는 날 백성들은 길을 메웠다. 장군 가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지켜요. 그는 말없이 손을 들어 올렸다. 고요하게 하지만 누구보다 깊은 울림으로. 몇 년 후 을지문덕은 다시 살수 강가에 섰다. 그 강은 다시 맑고 조용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 강이 피로 물들지 않기를. 그날의 함성과 고함이 바람에 실려 다시 들려오는 듯 했다.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수나라가 아닌 당나라의 위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고구려는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고 사람들은 을지문덕의 이름을 다시 속삭였다. 을지문덕은 더 이상 전장에 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병사들의 노래에 백성들의 시에 남았다. 을지장군이 썼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았다. 노년의 을지문덕은 마지막으로 살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전쟁이 끝난 곳에서 평화는 시작된다. 그는 조용히 앉아 살수의 물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역사는 그를 장군이라 부르지만 백성들은 그를 구원자라 불렀다. 을지문덕이 전장으로부터 돌아오자 평양성 전체가 들썩였다. 상인들은 장터에 깃발을 걸었고 아이들은 살수를 흉내내며 놀았고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무사의 옷을 벗고 평복을 입었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나라를 지켜야 할 때다. 영양왕은 회의를 소집했다. 수나라 패배 이후 중국 대륙의 변화가 고구려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새로운 황제가 들어서면 어찌 될 것인가? 당나라가 수나라보다 더 강해지면? 을지문덕은 말했다. 힘은 되풀이된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피를 보게 될 것이다. 을지문덕은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구려 군제의 개편안을 제출했다. 농병일치 체제 강화, 국경 요새 재정비, 신속한 기동 병력 창설. 그는 말했다. 고구려는 이제 스스로 지키는 병사들을 길러야 합니다. 전쟁 이후 고구려 내부에도 상처는 남아 있었다. 흉년을 맞은 농촌, 피란에서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부상자와 고아들. 을지문덕은 군사 자원을 돌려 복구 작업을 지시했다. 나라의 힘은 칼이 아니라 백성의 평온에서 나오는 것이다. 백제에서 사절단이 도착했다. 신라 역시 고구려의 승리에 감탄하며 조공을 제안했다. 을지문덕은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이 땅의 왕들은 이제 함께 서야 합니다. 더 큰 폭풍이 동쪽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 삼국의 연합을 조심스레 제안했다. 을지문덕은 또 하나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 그는 사방에 첩보망을 뻗었다. 요동에서 당나라의 동향을 감시하고 백제 내부의 갈등을 분석하며 일본 열도의 움직임까지 보고받았다. 눈으로 보이는 적만이 적은 아니다. 고구려 내에서도 젊은 장수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다. 을지문덕은 직접 후계군을 양성했다. 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있었다. 이 아이는 나보다도 냉정하고 빠르다. 그는 검술보단 지도를, 전술보단 민심을 먼저 가르쳤다. 고구려 조정은 을지문덕을 위해 문무당이라 불리는 전당을 지었다. 그곳엔 병서, 지도, 외교문서, 각국 연표가 쌓여갔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전쟁은 펜 끝에서 시작되어 칼 끝에서 끝난다. 새로운 세대가 고구려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 젊은 왕자들과 장수들은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을지문덕은 그들과 마주 앉아 말했다. 변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역사는 피로 배운다. 그 피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나는 경고하는 것이다. 충돌은 있었지만 그의 진심은 결국 전해졌다. 을지문덕은 스스로 직함을 내려놓았다. 병사들과 후학에게 고개 숙여 작별을 고하며 말했다. 이제 나라는 너희의 것이다. 나는 내 싸움을 끝냈다. 그리고 그는 살수 근처 조용한 초막으로 들어갔다. 전쟁의 영웅은 다시 평화의 땅으로 돌아가 바람을 듣고 물결을 쓰다듬으며 노년을 맞이했다. 살수에서 패한 이후 수나라 내부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심은 양제를 떠났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결국 양제는 피살당했다. 수나라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고구려는 기뻐하지 않았다. 새로운 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안에서는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다. 그의 이름 이연. 국호는 당. 당 태종 이세민은 말한다. 수나라가 실패한 건 준비 부족이었을 뿐이다. 고구려는 여전히 대륙의 위협이다. 고구려는 긴장했다. 을지문덕은 다시 조정에 조용히 편지를 보냈다. 을지문덕은 살수 근처에서 지냈다. 그곳으로 왕의 밀사가 찾아왔다. 당이 곧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장군께서 다시 복귀해 주셔야 합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내 싸움은 끝났다. 싸움은 칼로가 아니라 머리로 대비하라. 그리고 편지를 한 장 건넸다. 그 안엔 전략이 아니라 철학이 담겨 있었다. 초막에 홀로 앉은 을지문덕은 살수에서의 날들을 떠올렸다. 강을 뒤덮은 검은 깃발, 추격전 속 피 묻은 말발굽, 포위된 적장이 외치던 절망. 그는 눈을 감고 말했다. 그날 나는 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공포를 이긴 것이었다. 고구려의 젊은 장수들이 을지문덕을 찾아왔다. 장군님,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그는 활을 들고 말없이 화살을 쏘았다. 바람은 흔들렸지만 화살은 정확히 관역을 맞췄다. 모든 싸움은 바람 속에 있다. 바람을 읽는 자만이 적보다 먼저 움직인다. 을지문덕은 왕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새로운 제국은 더 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더 단단할 수 있습니다. 분열되지 마시고 백성의 마음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 편지는 이후 을지문덕 유고문이라 불리며 고구려의 외교 지침서로 남게 되었다. 당나라의 사신이 고구려에 도착했다. 그들은 수나라보다 세련된 외교술과 협박을 섞어 고구려를 흔들려 했다. 을지문덕은 속삭였다. 말을 바꿔도 말에 뿌리는 같다. 저들 또한 대지를 삼키려 한다. 을지문덕은 늙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농사를 가르치고 꽃 피는 시기를 알려줬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 그는 전쟁의 영웅에서 평화의 스승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겨울 을지문덕은 병상에 누웠다.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를 지키던 이가 물었다. 장군님, 후회는 없으십니까? 그는 힘겹게 말했다. 하루도 후회 없는 날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을 지켰다. 그날 밤 을지문덕은 살수의 달빛을 바라보다 조용히 숨을 거뒀다. 종이 울리지도 않았고 전령이 달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온 나라의 백성들은 그가 떠난 것을 알았다. 그 이름은 전설이 되었고 고구려는 그를 살수의 별이라 부르게 되었다. 을지문덕이 떠난 후 고구려 조정은 그의 뜻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병법 기록, 외교 서한, 살수대첩 회고록. 그의 유산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다. 국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었다. 왕은 명했다.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 새겨라. 을지문덕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살아남았다. 아이들은 눈길을 걸을 때 살수 장군 놀이를 했고 노인들은 바람이 불면 장군이 다시 오셨다고 했다. 어머니들은 아이에게 을지 장군처럼 지혜로워져라고 속삭였다.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무장이 아니라 고구려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자 을지문덕의 이야기는 점점 신화처럼 전해졌다. 화살 하나로 백발백중했다는 이야기, 물길을 읽어 강을 바꾸었다는 전설, 죽지 않고 천년을 살고 있다는 소문. 진실과 허구는 섞였지만 모두가 그를 믿었다. 장군은 아직 살수에 계신다. 역사가들은 그의 시를 기억했다. 신출귀몰하여 적을 현혹하고 허시를 이용하여 병을 피하다. 수십만 대군이 있으나 이기지 못하니 돌아가는 것이 옳을진데 어찌 머물러 싸우는가. 이 시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전략이며 외교이며 철학이었다. 중국의 역사서조차 을지문덕을 가장 두려웠던 자로 기록했다.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흘러도 살수의 강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강을 지나는 자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누군가는 말한다. 저 별 하나가 을지 장군의 별이다.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고구려라는 별과 함께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서울의 한복판, 을지로라는 이름의 거리가 있다. 수도 한가운데 뻗은 이 도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닌 기억의 통로다. 수많은 이들이 그 길을 걷지만 누군가는 그 이름에 머문다. 을지문덕 그가 살수에서 지킨 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니었을까? 을지문덕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어린 학생들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살수대첩의 전술적 승리, 시로 적장을 무너뜨린 전설,
백성을 위한 칼이 된 무장. 교사들은 말한다. 을지문덕은 싸우는 장군이 아니라 지혜로 평화를 지킨 장군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름을 기억한다. 을지라는 두 글자에 담긴 강인함과 차분함을. 대한민국 육군의 대표 군사훈련 이름 을지훈련. 국가 비상 상황을 가정한 이 훈련은 수십 년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 전쟁이 아닌 방어의 지혜. 죽이는 칼이 아닌 지키는 방패. 을지문덕은 1400년의 시간을 넘어 군의 정신적 기둥으로 남았다. 드라마, 소설, 만화, 게임. 을지문덕은 시대를 초월해 다양한 매체 속에서 다시 등장한다. 어떤 작품에선 전략가로 또 어떤 이야기 속에선 평화주의자로 그려진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 하나. 나라를 위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우리에게도 을지 장군 같은 이가 필요하다. 마지막 장. 이야기는 다시 살수로 돌아온다.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날, 한 노인이 살수 강가에 앉아 손자에게 말한다. 이 강을 보렴. 옛날에 아주 큰 싸움이 있었단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진짜 큰 사람은 피 흘리지 않고도 적을 이긴 분이었어. 손자는 묻는다. 그게 을지문덕이죠?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화면에는 자막 하나가 떠오른다. 지혜로 싸운 자 살수를 지키다. 을지문덕 서기 595. 살수의 물결 위로 역사의 숨결이 흘렀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백성을 위한 깊은 마음이 1400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영웅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 남길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역사 속 인물들의 숨은 이야기, 승패 너머의 전략과 철학을 깊이 있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 주제나 인물을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의견이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